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어예진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셔야 되는데 나누시고. 새해 큰일입니다. 벌써. 어떡하나. 내가 말 잘못했다 지금. 네. 네. 오늘 가져온 뉴스는 네. 제가 알아서 진행할게요. 네. 네, 오늘 가져온 뉴스는 네. 화면을 먼저 보겠습니다. 네. 올해 조금 흐름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AI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해요. AI 네, 요거 제목 보시면 인공지능. 네, 네. AI 국가주의 시대 내셔널리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AI 내셔널리즘. 네. 내셔널리즘. 사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조금 뻔한 얘기이기도 한데 그래도 네.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만한 거리가 있는 것 같아서 이코노미스트가. 네, 무슨 이야기냐면 기사 제목이 인공지능 국가주의 시대가 온다. 우리가 보통 올림픽에서 우리나라 선수가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는 네. 그 선수촌도 이렇게 국가별로 만들어 놓고 경쟁하잖아요. 네. 그렇듯이 인공지능도 본격적인 국가 간의 어떤 경쟁의 시대가 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얘기하면 뭐 가방은 프랑스에서 만들고 뭐 오렌지 주스는 미국에서 만들고 스시는 일본에서 만들어서 그렇지. 인공지능은 미제. 잘 구글이 만든 만들고 곳이 쓰는. 그렇게 해서 네. 쫙 이렇게 나눠 먹으면 되지. 그러니까 인공지능도 뭐 미국이나 뭐 중국 뭐 이런 잘 만드는 곳에서 사다가 쓰면 되지. 굳이 뭐 우리나라까지 인공지능이 필요할까? 라는 질문이 있을 수도 있는데 네. 이코노미스트는 이 기사의 요지는 물론 이 기사 내용을 보면 각국의 뭐 AI 상황, 뭐 오가는 감정 이런 거 쭉 나와 있어요. 근데 네. 결국 요지는 그건 정말 모르는 소리다. 이 전 세계 각국이 자국의 인공지능을 키워야 되고 그 이유는 몇 가지가 있다라고 저는 요약 정리를 해봤거든요. 네, 그러면서 그 첫 번째 이유를 또 얘기를 하면 사실 뭐 당연한 거긴 합니다만 인공지능이 사실 제 역할을 하려면 국민들의 데이터가 계속 업데이트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를 만약에- 들면 구글 인공지능을 그냥 우리나라에서 쓴다. 네. 많은 나라에서 구글 검색 엔진 쓰는 것처럼. 그러면 데이터를 업데이트 해줘야 되는데 보안이 조금 불안한 타국의 인공지능에 우리의 데이터를 업데이트한다? 그러면 조금 그 엔진에 의존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저희는 다 의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데이터를 업데이트해야 하면 좀 안 됩니까? 우리가 검색 엔진에서 장순원 기자 항상 검색하잖아요. 네. 구글에. 네. 그러면 뭐 나오든 말든 그게 큰 위험한 일인가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금은 이제 오픈 소스로 공개가 되어 있지만 예를 들면 오늘 이 자리에 안 계신 안 대표님이 예. 우리 회사 직원들의 출퇴근 기록이 이건데 이거를 한번 봐서 분석을 해가지고 누가 퇴사를 하려고 하는지 걔를 한번 콕 집어서 알려줘 라고 물어볼 수도 그럴 수 있죠. 있잖아요. 인공지능은 뭐 엑스레이 사진 보고 암도 찾아내니까 직원들 그러면- 출퇴근 기록 보고 누가 좀 로열티 없는 애인지 찾아줘라. 그러면 재밌는데? 그러려면 해봐야지. 어떻게 해야 돼요? 직원들의 출퇴근 기록을 넣어야겠죠. 네. 네. 그러니까 중요한 질문을 할수록 중요한 데이터 넣어야 돼요. 제공이 네. 되어야 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자기 나라 거가 아닌 그런 어떻게 보면 나중에 적대적 관계가 될 수도 있는 나라의 기업에서 만든 인공지능에 제공을 한다? 이건 좀 어렵겠죠. 검색 엔진과는 달리 인공지능을 활용하려면 우리 거를 많이 입력해 주면서 물어봐야 되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 거가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두 번째는 그래서 이제 오픈 소스를 표방한 그 인공지능을 기사에 보면 그 UAE가 개발을 했대요. 네. 뭐 지난해 한 11월 말쯤에 그 AI 기업 뭐 AI 71 뭐 이걸 설립을 했는데 이게 각국의 의심이 좀 많다. 응? 결국에 공용 가같이 쪼개서 나눠 쓰는 공용 인공지능이라는 건 있기 어려울 거다. 라는 게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든 나라가 다 인공지능을 개발해서 하나씩 다 가질 수는 없고 어쨌든 예. 결국에는 성능 차이가 날 거잖아요. 그러겠죠? 그래서 아부다비 같은 경우에는 돈이 일단 많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사생활 침해라든지 뭐 일자리 대체에 대한 여파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이 다른 서방국에 비해서 조금
낮을 수가 있으니 덜 신경을 써도 되니 추진력이 조금 빨랐나 봐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 AI-71이 펠컨이라는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만들어 가지고 그냥 모든 국가들에게 분양을 할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구적으로 오픈 소스화 할 거야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두바이가 아랍에미리트가 네네, 그 자체 아부다비가? 데이터를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게 하겠다. 뭐 이런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의 중요한 데이터를 알아서 다 넣어. 나는 안 봐요. 안 봐요. 안 볼게요. 이러면서 얘기를 하죠. 안 볼까요? 안 보겠죠. 안 볼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의심 많은 분은 의심할 것 같기도 해요. 그쵸.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긴 하지만 사실은 어떻게 백도어가 숨겨져 있는지를 모를 수도 있고 그게 의심이 될 수도 있고 네. 사실 기술자 자체는 신뢰가 가더라도 사용하는 국민들이 신뢰를 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전문가는 괜찮다고 하는데 국민들이 신뢰 못해서 정책이 왔다 갔다 한 케이스들이 많죠. 네, 그러면은 결국에는 못 믿는 게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것도 대안이 되기는 조금 어렵다. 라는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인공지능 규제가 중요하잖아요. 좀 규제에 대한 어떤 찬반 여론이 많은데 타국의 엔진 같은 경우에는 규제가 어렵잖아. 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만약에 뭐 오류를 일으키거나 뭐 그 오픈 AI에서도 얘기가 나왔었지만 인공지능이 실제로 시도하면 안 되는 영역을 규제하거나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한국의 일반 의약품을 이리저리 섞어서 마약 만드는 법을 가르쳐줘. 라는 걸 인공지능한테 물어보면 안 되는 건데. 그래서 나라에 따라서는 그리고 그런 상황이 많이 생길 수도 있고 예, 또 네. 나라에 따라서는 이제 이 직업은 인공지능으로 대체가 돼. 그런데 우리나라에 이 부분의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네? 그러면은 그 인공지능 그 인력 대체는 당분간 좀 멈추자라고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네. 이게 다른 나라에서 온 거라면은 그 규제가 어렵겠죠. 네. 그래서 타국이 개발한 인공지능을 빌려서 쓰는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 규제나 막는 것들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안 쓰거나 네. 아니면 내 걸 쓰거나 둘 중에 하나지. 접속을 막을 방법이 없죠. 어떻게 하든 결국 궁극적으로는 남의 거는 결국 못 쓰게 된다. 그쵸. 그건 검색 엔진이 아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뭐 기술 개발 회사에 우리 국민 중에 누가 쓰는지 리스트 좀 주실래요? 이렇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남이 만든 인공지능은 그럼 어떡하냐? 그럼 전 컨트롤이 세계 좀 모든 어렵다. 나라들이 다 이제 인공지능을 각자 알아서 만들어야 되면 기술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칩 뭐 파는 회사들은 돈 많이 벌겠네요 앞으로도. 지금은 기껏해야 구글, MS 뭐 이런 데서나 그냥 만들고 하니까 근데 거기서 사재기 하는 것만으로도 막 주가가 이렇게 가는데. 맞아요. 그래서 지금 딱 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전망 예상이 이제 지난달 그러니까 벌써 지난해 말이죠. 네, 골드만삭스에서 좀 보고서가 나왔는데 그런 내용이 담긴 게 있어서 제가 언더스탠딩에도 조금 도움이 될 만한 얘기여서 한번 알려드려요? 언더스탠딩에 도움이 된다고요? 도움이 될 만한 어떤 얘기 제가 면에서요? 해드릴까요? 네. 이게 뭔데? 그 인공지능에 대한 분석 보고서를 냈는데 네. 인공지능은 말씀하신 것처럼 강력한 반도체 칩하고 예. 엄청난 데이터가 사실은 핵심이잖아요. 그렇죠. 그것만 있으면 나도 만들지. 그것만 있으면 되는데 강력한 반도체 칩은 돈을 주면 살 수가 있죠. 네. 그렇죠. 그리고 엄청난 데이터도 인터넷에 공개된 게 굉장히 많으니까 네. 그렇지. 결국은 다 갖다 쓰면 시간 문제지 결국엔 다 비슷해질 거다. 그래 구글이든 MS든 뭐 어디 뭐 다이아몬드를 자기들만 갖고 있는 걸 캐서 했겠어요. 그러니까 다 비슷한 칩으로 돈으로 한 비슷한 거지. 데이터를 가지고 만든 거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인공지능의 경쟁력 차이는 어디에서 나오느냐?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데이터가 입력이 돼서 교육되느냐의 문제다. 그러니까 특히 경쟁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는 그 접근을 못하는 데이터. 쉽게 접근을 못하는 데이터에 우리가 접근이 가능해지면 경쟁사, 뭐 경쟁국 인터넷에 공개된 데이터는 구글도 쓰고 MS도 쓰고 다 쓸 거니 네. 그걸로 만든 인공지능은 뭐 결국은 궁극적으로 뻔한데 예를 들면 2%의 일기장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나 일기 안 쓰게 생겼어요? 네. 쓰게 생겼죠. 아니요. 이제부터 쓸 거야. 새해부터 쓸 거야. 그럼 그거를
입력시킨 인공지능은 나에 대해서 물으면 구글이나 MS가 만든 인공지능보다 훨씬 더 나에 대해서 잘 알겠네. 그쵸. 근데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푸틴의 일기장을 입수해서 어디다가 예를 들면 네이버 클로버에 넣어주면 푸틴에 대해서는 무조건 네이버 클로버가 최고죠. 짱이지. 그렇죠. 그래서 인공지능 개발 경쟁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나면 지금은 뭐 칩 만드는 업체, 뭐 그런 컴퓨터 만드는 업체가 뜨고 있지만 네. 나중에는 희귀한 데이터를 가진 업체가 필요해질 거다. 그게 핵심이 될 거다라는 게 이 보고서 골드만삭스 보고서의 요지였어요. 그런데 그게 언더스탠딩에 왜 도움이 돼요? 아직 감이 안 잡히세요? 희귀한 자, 제가 골드만삭스의 원문을 인용해서 읽어드릴게요. 데이터는 풍부하지만 수익은 빈약한 이 플랫폼을 위한 새로운 모델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인터넷 비즈니스 이미 이 수익 창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은 양질의 데이터를 충분히 확보만 하고 있다면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오늘날 많은 기업이 저평가되어 있을 수 있는데 자 이제 제가 조금 더 이제 감이 잡히게 얘기를 하면 언더스탠딩이 열심히 매일매일 이렇게 콘텐츠를 만들잖아요. 이거를 잘 보관해 놨다가 나중에 이제 인공지능이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잘 먹기 쉽게 잘 그래. 예쁘게 만들어 그래. 놓으면 맞아. 나중에 이런 데이터 그 쌓인 지식을 필요로 하는 기업이 또 있을 거 아닙니까? 인공지능 업체가? 그러면 이제 그 업체한테 비싸게 이제 판다. 그렇죠. 그렇지. 솔직히 언더스탠딩이 만드는 모든 컨텐츠는 복붙이 하나도 없습니다. 뭐 네이버에 뭐 저 뉴스들 공급하는 업체들 많지만 그 솔직히 다 그냥 연합뉴스 베끼는 게 대부분이고 연합뉴스는 보도자료 베끼는 게 대부분이고 물론 저희도 그 참고는 합니다. 감사하게 참고도 하고 네. 그래프 잘 그려주셔서 감사하긴 한데 아 그렇겠구나. 언더스탠딩이 만든 콘텐츠는 고유한 거니까 잘 갖고 있으면 어디서 우리 인공지능에 좀 먹입시다. 그 얼마요? 그 물어볼 수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언더스탠딩 뭐 힘냅시다 뭐 이런. 또 그러네 또. 빨리 발전해야 되겠습니다. 인공지능이죠. 네. 네. 이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대표님이 안 계시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꼭 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네. 그런 얘기가 알겠습니다. 네. 네.